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 동안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의 관절 질환만을 연구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을 그냥 나이 들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장년층 중 약 78%가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시지만 제대로 완치되시는 분은 고작 12%밖에 안 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더 큰 문제는 이 무릎 통증이 우리 가족들, 특히 귀여운 손주들에게까지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할머니가 아프니까 놀아줄 수 없어. 할아버지 무릎이 아파서 공원에 못 가겠다는 이런 말들이에요. 그 순간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20년간 무릎이 아파서 고생했던 68세 김영자 어르신도 겨우 2주 만에 손주들과 술래잡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했던 무릎 관절염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완전히 좋아진 것입니다. 무릎 통증이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건 무릎만 치료하고 진짜 원인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염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정식 의학 이름은 슬관절 골관절염이라고 불립니다. 골관절염이라는 건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이 손상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연골이 닳았다고 하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문을 생각해 보세요. 문이 삐걱거리고 잘 안 열린다고 할 때 문짝만 고치면 될까요? 아니죠. 문틀이 기울어져 있거나 경첩이 망가져 있으면 문짝을 아무리 고쳐도 소용없어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이라는 기둥이 불안정해지면서 무릎이라는 문틀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만 치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은 엉덩이 근육의 약화로 시작되어 골반이 틀어지고 그 결과 무릎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전신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엉덩이 근육은 정확히는 중둔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은 엉덩이 옆쪽에 있으면서 우리가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골반을 안정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둔근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걸을 때마다 골반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그 불안정함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마치 기울어진 건물 위에 올려놓은 물건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중둔근이 약해지느냐? 여기에는 우리나라 중장년층만의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좌식 생활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잖아요. 지금 5,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쭉 바닥에 앉아서 밥도 먹고 TV도 보고 손님도 맞았어요. 이런 좌식 생활이 중둔근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바닥에 앉아 있을 때는 중둔근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서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의자에 앉는 생활을 해서 상대적으로 중둔근이 더 발달해 있어요.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와 연골이 약해져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무릎 관절염 환자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특히 50대 이후에 급증합니다. 세 번째는 누적된 무릎 사용량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까요? 대략 5,000번에서 1만 번 정도 됩니다. 평생으로 따지면 수억 번을 굽혔다 폈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부품이 닳듯이 무릎도 사용하면 할수록 연골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네 번째는 체중 증가예요. 중년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똑같이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잖아요.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3에서 4kg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운동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더 해야지 하면서 등산을 하거나 무리한 스쿼트를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무릎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원인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중둔근 약화입니다.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둔근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집에 있는 평범한 의자와 벽만 있으면 무릎 통증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도 들지 않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즉시 시작할 수 있고 2주 내에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3,200명의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의자를 이용한 중둔근 강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운동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중둔근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까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려 보세요. 이때 다리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골반이 같이 기울어진다면 중둔근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또 다른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한 발로 3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역시 중둔근 약화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의자를 이용한 중둔근 강화 운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세요. 이때 의자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일반적인 식탁 의자가 좋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상체는 곧게 세우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한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째, 다리를 너무 높이 들어 올리지 마세요. 15에서 20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높이 들어 올리면 허리가 대신 움직이게 되어서 중둔근 운동이 아니라 허리 운동이 되어버려요. 둘째, 상체가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다리를 옆으로 올릴 때 자연스럽게 상체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운동 효과가 반감됩니다. 거울 앞에서 하시거나 가족분께 확인받으시는 게 좋아요. 셋째, 천천히 움직이세요. 반동을 이용해서 확 올렸다가 확 내리면 근육에 제대로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올릴 때 3초, 유지할 때 3초, 내릴 때 3초 이렇게 총 9초 정도 걸리도록 천천히 하세요. 넷째, 다리를 내릴 때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지 마세요. 살짝 닿자마자 다시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한쪽 다리를 15회 하셨으면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15회 해주세요. 총 3세트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15회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10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루 2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둔근을 더 강화하기 위한 두 번째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벽을 이용한 사이드 워킹이에요.
벽에 옆구리를 대고 서세요. 그리고 벽 쪽 다리는 고정하고 바깥쪽 다리를 벽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는 운동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체가 기울어지면 안 되고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한 방향으로 10걸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누워서 하는 클램쉘 운동이에요.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다음 발은 붙인 채로 위쪽 무릎만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15회씩 3세트 해주시면 돼요.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운동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다리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허벅지 앞쪽과 뒤쪽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5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근육이 회복되는데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은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통해 극적인 회복을 경험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부산에 사는 68세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퇴직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35년간 서서 수업하시면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었어요.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밤에는 무릎이 쑤셔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해요. 손주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쪼그려 앉아서 블록을 쌓아주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거든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랑 놀기도 힘들어요.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실망하는 표정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MRI를 찍어보니 연골 손상이 꽤 진행된 상태였고 다른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중둔근 테스트를 해봤더니 역시나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어요. 한 발로 서는 것도 10초를 버티지 못했고 다리를 옆으로 올리는 것도 5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는 김 어르신께 수술보다는 먼저 중둔근 강화 운동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20년 된 무릎이 좋아질까요?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실하게 실천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계단 내려갈 때 예전보다 덜 아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어제 손주랑 놀이터에 갔는데 미끄럼틀도 같이 탔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진통제 없이도 하루 종일 괜찮아요. 밤에도 무릎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졌고요. 무엇보다 손주들한테 할머니 무릎 아프다는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라고 말씀하셨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MRI상으로는 연골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염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주변 근육들이 강화되면서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어요. 김 어르신께서는 의사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으면 수술대에 올라갔을 거예요 라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61세 박성철 씨입니다. 박 어르신은 건설 현장에서 30년간 일하신 분인데 무릎 통증 때문에 결국 조기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현장 일을 하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특히 남성분이다 보니 가족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결국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병원에 오셨거든요. 박 씨의 경우는 양쪽 무릎 모두 문제가 있었어요. 오랜 기간 무거운 것을 들고 쭈그리고 앉는 자세를 반복하면서 무릎에 과부하가 걸렸던 거죠. 처음에는 운동 자체를 힘들어 하셨어요. 이런 걸로 되겠어요? 라고 하시면서도 꾸준히 따라해 주셨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올 때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개월 후에는 이제 손자 운동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 있는 것도 힘들어서 포기했는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운동이 완전히 습관이 되셨고 가끔 현장 일도 단기로 하고 계세요. 무릎이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대구에 사는 72세 윤경희 어르신입니다. 윤 어르신은 당뇨병도 있으시고 혈압도 높으셔서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무릎 수술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던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수술도 못하는데 이 무릎 어떻게 해야 해요? 집 안에서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울해 하셨거든요. 윤 어르신께는 기본 운동 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추가로 알려드렸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오므리는 운동, 발목을 돌리는 운동 등등 말이에요. 처음에는 변화가 더딘 편이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다른 질환도 있다 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더니 1개월 반 정도 지나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마트 갈 때 카트 밀고 다니는 게 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청소할 때도 덜 아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동네 산책도 매일 나가시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밝아져요. 예전에는 우울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 모든 무릎 관절염이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해요. 첫째, 무릎이 갑자기 붓고 열감이 느껴질 때입니다. 이는 급성 염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붓기가 심해서 무릎 주변이 빵빵하게 부어오른다면 즉시 병원에 오세요. 둘째,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이 동반될 때예요. 이는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왔거나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다리를 전혀 구부릴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경직될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 내에 염증이 심하거나 유착이 생겼을 수 있어요. 넷째, 무릎이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게 될 때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기빙웨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인대나 연골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다섯째,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일 때입니다. 일반적인 관절염은 활동할 때 아프고 쉴 때는 좀 나아지는데 밤에도 계속 아프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들에는 급성 관절염이나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십자인대, 손상 같은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서 MRI 검사나 관절 내시경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해도 전혀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운동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무릎 건강을 위한 생활 속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쪼그려 앉는 자세는 최대한 피하세요.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체중의 7, 8배에 해당하는 압력이 가해져요. 밭일이나 청소를 할 때는 작은 의자를 가져가서 앉아서 하거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둘째,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꼭 잡으세요. 특히 내려갈 때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크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셋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는 3에서 4kg의 부담이 더 가해집니다.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체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넷째, 찬 곳에 오래 있지 마세요. 추위는 관절을 경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특히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거나 바닥에 오래 앉아 계시면 무릎이 더 아플 수 있어요. 다섯째, 올바른 신발을 신으세요. 굽이 너무 높거나 너무 평평한 신발보다는 2에서 3cm 정도의 적당한 굽이 있는 신발이 좋아요. 그리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평상시에도 신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여섯째,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찜질이나 온찜질팩을 사용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하루 3회 해주시면 돼요. 일곱째,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세요. 뼈와 연골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에요. 우유, 치즈, 멸치, 시금치 같은 음식들을 드시고 햇볕도 적당히 쬐어주세요. 여덟째, 금연과 금주를 하세요. 담배와 알코올은 뼈의 재생을 방해하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담배는 연골의 영양 공급을 차단해서 관절염을 더 빨리 진행시켜요. 아홉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열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이 전체적인 건강을 좋게 만들고 그것이 무릎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이제 늙었나 보다 하고 체념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적당한 활동과 운동이 관절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분들께도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실 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운동하고 격려해 주시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들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다만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소용없어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무릎을 되찾으셨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픈 무릎, 이제는 자신 있게 사용하세요. 무릎 관절염은 부끄러운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퇴행성 질환이고 올바른 운동과 관리를 받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건강한 무릎은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세요. 손주들과의 놀이, 등산, 여행, 친구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올바른 중둔근 강화 운동과 적절한 생활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이 건강해지면 단순히 아프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활동적이 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혹시 운동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